곽상도 50억 무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법부가 또 하나 사고를 쳤습니다. 윤미향에 대해서 오래오래 끌어오던 윤미향이 재판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를 때리고 1억 중에서 1,700만 원만 1억 35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부분 중에 1,700만 원 부분만 일부 무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속여서 8천만 원가량을 기부한 것도 무죄, 위법하게 정부 지자체에서 3억 7천만 원가량 보조금을 타낸 것도 무죄, 안성 쉼터를 비싸게 매입해서 손실을 한 것도 무죄, 안성 쉼터의 숙박업으로 불법 운영한 것도 무죄, 기부금법 위반으로 관할 기관에 미등록한 계좌 등으로 기부금 약 42억을 모금한 것도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고요. 윤미향이는 남은 의원임기 15개월을 다 마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윤미향이가 지금 8가지 혐의 중에 단 하나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모금 관련해서도 정대협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이 되었고 하나로 목적을 제한할 수 없고 직간접으로 사용했다면 무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윤미향에게 벌금 1,500만 원만 선고되어서 깃털같이 가벼운 처벌을 했습니다. 자, 곽상도에 이어 골 때리는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한간에 지금 국민적 분노가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런 사법부, 법치를 상실하게 한 사법부. 자, 저것은 국민에게 정의를 강요하고 불의를 처벌한다는 그런 부분에 많이 벗어났습니다. 곽상도와 윤미향에게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이거는 법치 깡패죠. 자, 법치 깡패에 국민이 세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세금 받아서 호의호식하는 법치 깡패들한테 우리가 그 앞에서 저런 엉터리 판결에 존중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총기 소유를 허용하라는 거야. 국민 각자가 자기 정의를 지킬 거니까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게 낫지. 옛날에 보면 서부 시대에요. 미국이 서부에 대해서 완전히 정식으로 자기 주로 편입하지 못하고 준주나 임시적인 행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는데 거기에 순회 판사라는 것을 연방에서 임명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서부의 마을에 판결을 하게 했어요. 무법자들을. 그런데 돈 받아 묻고 거기에 남의 농장을 뺏는 사람들, 남의 그 철도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농장을 뺏는 사람들, 물이 나오는 농장을 뺏는 사람들, 그야말로 무법이 판을 쳤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 놈이 최고였습니다. 그때 서부의 순회 판사들이 그런 무법자들 편들어서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차라리 총기 소유를 허가하라.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법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법치를 위장한 그야말로 이 부패 세력과 하나가 된 사법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이 홍준표가 가끔 가다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요. 자, 박근혜 사건은 경제 공동체, 노태우 사건은 포괄적 수뢰, 곽상도 사건은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의의가 없는 수사와 판결을 했다는 거죠. 자, 홍준표의 말이 옳은 것은 의의 없는 수사도 했고 의의 없는 판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결만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가 무죄가 나올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해서 무죄의 구실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데 곽상도처럼 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를 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간의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사건에서는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의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에서 비롯된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검찰을 향해 백보양보해도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다. 자, 사법시험 어떻게 합격했나? 그러니까 검수완박 소리가 나오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6년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은 왜 적용하지 못했을까? 이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자, 판검사가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셀러리맨이 돼버려 보기 딱하다. 셀러리맨이면 낫지요. 저는 셀러리맨이 아니라 판검사가 부패의 옹호자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판사, 검사, 곽상도를 수사한 검사와 그에게 무죄를 때린 판사, 자,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나는 보고 있고요. 한국인 직장인 평균 연봉이 4,204만 원인데 30년간 일한 뒤 받을 퇴직금이 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년 일하고 50억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역대 퇴직금 중에 4위를 기록했고,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간다, 허탈한다, 난립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에 돈 달라고 한다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곽이 아들을 통해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말이 전언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저 썩어 빠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당시 힘있는 여권의 실세 의원이던 곽상도의 아들에게 50억을 줬다. 고작 해야 연봉이 4천만 원 안팎인 자에게 이렇게 줬다는 건 아버지 봐서 줬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화천대유에 일한 나머지 사람들은 월 이 퇴직금이 총 2억이라며요. 그 아들은 다 합쳐서 2억 주고 곽상도 아들은 왜 50억을 줬어요? 자, 그래서 곽상도가 어떤 형태로든 김만배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줬는데 알선수재를 갖다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그래서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뇌물이다. 곽상도가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위원이라서 이 대장동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이 인정했는데 독립생계를 유지했다고 무죄를 때렸어요. 그래서 한 법조인은 유력 인사들에게 네가 직접 내한테 100억 뇌물을 받을래, 네 아들한테 50억 줄까 하면 전부 뒤에 끌로 해라 하겠죠. 우회 정려지요. 아버지에게 줄 돈을 아들한테 줬다. 그런데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상식적 의문을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처음부터 봐주려고 작정하고 검찰 수사에 의도된 허점, 곽상도가 뭔 일을 봐줬는가를 검찰이 명확하게 판사들이 꼼짝을 못할 만큼 입증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곽상도야말로 검사 20년에 대통령 민정수석까지 한 베테랑입니다. 물증을 들이대도 빠져나갈 건데 검찰이 제시한 것은 정영학이 녹취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년을 수사하고 이 모양이고 윤 정권 들어서 지금 8개월을 수사했는데 이 모양이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검사도 저게 의도가 있고 판사도 의도가 있는데 검사와 판사의 의도가 동시에 관철된 것은 정권의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해야 되지만 50억 클럽 특검을 들고 나온 것도 이재명하고 퉁치자는 이야기고, 결국은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미궁에 빠지는 길로 들었었고 나머지 이재명 수사도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개판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이유는 정권이 가진 의도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곽상도 50억 무죄에 대해서 50억 클럽 수사를 50억 클럽 특검을 들고 나왔을까요? 누구의 약점을 노리고 한 거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노리는 누구의 약점과 이렇게 만드는 정권의 의도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나라에 정의는 없고요. 차라리 저 썩은 사법체계를 물려버리고 국민에게 전부 총기를 소유하게 하세요. 이렇게 개판인 판결을 하면 국민들이 총 들고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판인 판결을 한 판사나 검사는요, 수사를 한 검사는 다리 뻗고 못 자도록 만들어야 된다. 총기 소유를 허가하라. 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법체계가 법치를 갖다가 위장한 채, 이게 법치가 아니지요. 그런데 법치인 양 위장한 채 대중을 속인다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위장된 일종의 부패 정실 국가 아닙니까? 소수 기득권의 부패 정실 국가가 국민들한테 민주주의로 위장하고 대통령 선거 투표하고 국회의원 투표하면서 시장 투표하면서 결국 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도둑놈은 영원하다. 힘센 놈이 도둑질하면 깜빵 안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각자가 총 들고 자기 정의를 지킵시다. 그게 낫지 않아요? 이게 뭐하려고 세금 내고 도둑놈들한테 이런 수사하고 이런 판결하게 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